안녕하세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살롱을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사라 폴리 감독의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로 살롱을 열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영화 제목이 알랭드 보통의 우리는 사랑일까와 비슷해요. 그래서 원제는 Take This Waltz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난 지금 혹시 번역된 한국어 제목과 원제를 비교했을 때 언니들에게는 어느 쪽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으세요? 저는 원제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대체로 원제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게 좀 영화를 보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번역된 제목이 좀 더 와닿긴 하더라고요. 도윤님은 왜 원제가 더? 제가 계속 헷갈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 영화 제목을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고 나서 물어봤잖아요. 알랭드 보통 거 영화화한 거냐? 완전히 다른 얘긴데. 그리고 나서 알랭드 보통도 찾아봤어요. 원제가 뭔지. 근데 그것도 사랑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두 편 다 우리는 사랑일까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두 개 다 다른 제목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 영화도 우리도 사랑일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진짜 사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 사랑이 들어가야 로맨스 끌려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네. 로맨스 영화나 로맨스 드라마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기승전 연애. 맞아요. 설레이는 그 감정을 굉장히 잘 캐치하는 것 아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싫었던 거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 남자와 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난 왜 거기에 그렇게 꼭 방점을 찍어야 되나? 그런. 네. 사실 이 여자 그냥 미친 여자 같은데. 네, 그래서 아, 정말? 그렇게 네. 진짜? 네. 그래서 굳이. 그럴 수 네. 있다. 그럴 수 있다. 흥미진진한 그럴 수 있다. 시간이 네. 되겠군요. 오늘도 도윤님의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게 진행을 잘 감독님 해보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그럼 원제는 와 닿아요? 원제는 차라리 와 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중간에 이 노래 가사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또 다른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원제 제목이긴 것 같긴 해요. 좀 더 생각을 열어주죠. 원제는 이게 무슨 이야기로 흘러갈까라고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역된 제목은 그냥 딱 사랑 이야기. 네. 이거 사랑 얘기야라고 네. 예,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분이 생각이 좀 달랐네요. 시작부터. 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과 오버랩이 좀 많이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하기도 했고요. 소설 속 주인공인 라비와 커스틴의 성별을 바꾸면 영화 속 뭐 마고와 루가 되는 일면도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오랜 부부나 뭐 연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볼 법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좀 더 뭐 국내에서도 뭐 관객이 아주 많이 되진 않았지만 꽤나 보신 분들이 다들 좋은 평을 남겨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결혼 5년 차에 두 부부 마고와 루가 있어요. 마고는 브로셔를 만드는 프리랜서 작가고 남편인 루도 작가인데 닭 요리 레시피북을 레시피를 하는 작가죠. 영화는 일 때문에 마고가 어느 섬에 갔다가 거기서 데니얼이라는 굉장히 잘생긴 남자를 만나게 되는 시점에서 시작이 돼요. 우연하게도 데니얼이라는 남자는 마고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 볼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건데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강하게 끌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마고에게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니얼을 향한 강한 끌림에 마고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관객들이 숨죽이면서 지켜보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언니들은 혹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전반적인 좀 소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일단 제가 말해야죠. 저는 이 영화 한 5년 전에
이렇게 몇 번 봤었는데 그때 또 보고 나서 너무 좋아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반복해서 봤던 것 같고 주변에 영화 추천하면 이거 본 다음에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당시에 일터에 있던 결혼하신 분이셨는데 40대 중반의 여성 그 선생님께서 같이 일하신 선생님께서 마치 외도 바람을 피고 싶은 마음이 한창 올라올 때였는데 이 영화를 추천해 주는데 "네 나이에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관통하는 영화를 너가 추천해 줄 수 있었냐." 하면서 그다음에 거의 눈물이 거의 그렁그렁하게 실제로도 그분은 외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남자분하고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어. 근데 약간 마고하고는 다르지만 그 한 40대 초중반에 많이 그런 마음이 인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때가 딱 뭔가 한의학적으로 한의학적. 꽃이 지는 시기래요. 그래서 40, 40 중반대가 진짜 많이 되게 제일 미모가 다시 한번 꽃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40대 음. 중반으로 노화가 급격히 찾아온다는 너무 슬프다. 얼마 안 약간 남았어. 이건 피셜이라서 정확하진 네. 않지만 여튼 그게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라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러다가 요번에 팟캐스트 한다고 해서 한 진짜 5년 지나서 지금 봤는데 전반적인 소감은 나도 이제 나이를 들어서 예전에는 사실 그 여자한테 굉장히 이입해서 '어떻게 여자의 감정을 이렇게 나의 이런 허함을 어떻게 저렇게 캐치했지?'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그래도 나이가 들었고 음 그냥 좀 지나와서 볼 수 주인공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안심이다. 이제 막 동요해서 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루의 남편이 얼마나 괜찮은지 '저런 남자를 만나야 좋은 건지를 이제 아는 나이가 됐나?' 음. 약간 요런 생각들을 했어요. 음. 네. 옆에서 굉장히 좀 어두운 표정으로 네. 노이님은 어떠셨어요? 저요? 감독님도 말씀 안 하실 거죠? 저는 영화는 뻔한 것 같은데도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영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것 중에는. 바람을 피고 나서 이렇게 진행되는 스토리. 그래서 그런 점 좋았어요. 그런 점이 좋았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다 좋았어요. 근데 제가 되게 스토리라든지 영화가 어떤 거에 대한 배경 지식 전혀 없이 그냥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를 켜서 앞부분에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이 여주인공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여주인공이 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싫을까?' 뒤에 아직 줄거리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도. 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만약에 배우나 감독님이 그런 걸 되게 의도해서 처음부터 표현했다면 '아 굉장히 잘한 거겠다. 나를 계속 긁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들었던 감성은 저는 모호하게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바람 폈다고 해서 이 여주인공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편도 그렇고 뭐 데니엘도 그렇고 누구든지 자기 감정에 가는 대로 갈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음. 표현하는 순간에도 솔직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애는 가끔 그냥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울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혼자 어디 처박혀서 울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온몸으로 유혹하면서 그 남자에게 온몸으로 유혹하고 일부러 그 방향으로 같이 가면서 그 남자의 눈에 띄는 방향으로 가고 행동을 하고 수영장에 간다고 알려주고 그런 걸 다 하면서 남자가 말을 걸기 시작하면 I should go. 나 가야겠어요. 남편한테 이런 짓 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극도로 견디기 힘들어하는 유형의 사람이고 이거 음. 남녀 관계 아니라도 어디든지 음.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네. 도희님은 유혹할 때 그런 방식을 쓰지 않으세요? 방식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유혹하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불륜이 나쁘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떠가면서 음. 그런 부분이 싫은 거라기보다는 네. 뭔가 어 비난받을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결정적인 행동하는 돌을 올려놓는 거는 상대방한테 미루는 느낌? 맞아요. 그게 싫었어요. 네. 그런 캐릭터라는 것이 곳곳에 계속 드러나죠. 음. 뭐 도입부에 음. 뭐 비행기를 탑승하는 장면이라든가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그래서 르의
시선으로 영화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과거에 봤을 때는 아. 나를 버리고 떠나는 이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건 가장 이입한 캐릭터는? 조 감독님은 저는 루. 루에게 좀 많이 이입을 남편이요? 그렇죠. 남편. 그 남편한테 이입하기 쉽지 않을 것 아니 같은데. 그래서 내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쵸. 하루 종일 치킨 요리만 하고 근데 지금은 있는 그게 누가 남편. 될것 저는 같아요. 왜냐면 루가 어쨌든 저는 루가 모자란 지점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언니들이랑 얘기 나누면 좀 새로운 시각들이 이제 견해들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루에 좀 더 이입을 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하는 장면에서 저는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아 정말? 네, 저는 두 번을 봤는데 두 번 다 아 울었는데 진짜. 그냥 되게 가슴이 좀 어쨌든 되게 찡했던 부분이 있고 첫 장면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어떨까 해요. 첫 장면은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요리를 하는 마고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더운 여름인 것 같고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 요리를 하죠. 오븐에 요리를 넣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권태로운 어떤 표정으로 기대고 앉아있을 때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등장을 하면서 화면이 전환이 돼요. 그리고 제목이 나오고 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장면에서부터 저는 사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들은 혹시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그냥 그 표정이라던가 등장하는 남자의 뒷모습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뭔가 권태롭고 나른하고 약간 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물이 도사랑일까 심지어 제목도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이러이러하게 스토리가 흘러가겠구나라고 짐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은 혹시 뭐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해보신 저는 거죠? 그게 좋았어요. 네. 여기 사실 처음에 하신 부분이 요리를 하고 나서 그 오븐 옆에 굉장히 지친 표정으로 거의 쓰러지듯이 앉잖아요. 그래서 거기 되게 무기력하게 그 가전기구에 얼굴을 대고 그렇죠. 있는데 남편같이 보이는 남자가 정말 무신경하게 무슨 일 있어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그냥 아무렇지 와요. 않게 맞아요. 뭐 걸어오죠. 창가에 오고 흐릿하게 보이고 여자도 신경 쓰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아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저희도 비슷하게 받았는데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마지막에 똑같이 그 장면이 나오고 맞아요. 이 남자가 루가 아니라 데니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 영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최근에 봐서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 공윤님과 그 전도연님이 나온 남과 여라는 드라마가 아. 있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에 계속 웬만한 건 다 그쵸. 보고 맞아요. 있는데 네. 오랜만에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봤는데 그것도 사실 가정에 있는 남자 여자가 외국에서 만나가지고 아무런 맥락 없이 하룻밤을 보내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얘긴데 거기서는 각자가 원래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상처가 있고 그래서 서로한테 끌렸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륜에 대해서 저런 서사로 풀어가는 게 되게 불편하다라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런 시선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상황이면 남편이 저렇게 차갑고 이 여자가 전도연이 그때 되게 장애인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되게 버거워하는데 저렇게 차갑고 이성적으로만 대하면 힘들겠다. 공유같이 다정한 남자가 다가오면 어떨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영화를 쭉 보고 대부분의 영화가 사실 그렇게 그쵸. 흘러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앞부분에는 남편이 무심해서 이 여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뒤에 한참 계속 가면서 그래서 계속 이 평범해 보이는 남편 루가 등장했을 때 저는 이 남자한테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걸까? 객관적으로는 아니라도 상대적으로 이 여자한테 어떤 점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까? 그거를 계속 전 발견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 여자를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들은 왜 섹스를 안 할까?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고 서로 하는데도 왜 그런 부분이 없을까? 혹시 이 남자 애를 안 갖고 싶어서 그런 걸까? 뭐 저 여자는 되게 갖고 싶은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사실은 영화 끝까지 가다 보면 그냥 권태로워져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풀어가는 시선이라서 저는 좋았어요, 이 영화가. 네. 네. 그런 면에서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주는 그런 느낌들이 좀 네, 강렬했던 데니얼과 것 루가 같죠. 똑같다는. 맞아요. 네. 네. 저는 첫 장면에서는 뭐 그렇게 스토리를 그려나가지 다시 한번
봤었어도 첫 장면에서 뭐 예측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이 여자의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이 여자의 그냥 캐릭터 자체를 그냥 본 것 같아요. 단순히 음. 오븐에 기대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하는 장면이 사실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이렇게 옷도 미셸 막 윌리엄스. 네. 알록달록해 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여자는 아니고 그냥 혼자 요리하는 건데 누가 그렇게 손끝부터 발끝까지 뭔가 까치발하는 게 그러니까 음. 되게 매력적이다. 뭔가 매력적이고 '저 여자 어떤 여자지?' 그리고 이렇게 이뻐 보였어요. 근데 워낙 또 사실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기도 예. 그래서 하고. 일단 되게 매력적임이 아 확 별로라는 거죠 느껴졌는데 지금. 아우 제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네. 이 배우가 싫은가 봐요. 미셸 아 진짜? 네, 윌리엄스를 싫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나왔던 것도 몇 개 어디서 봤지 얼굴을 보고 찾아봤는데 그때도 매력적이지 않았어. 내가 그 얼굴을 아. 싫어한다. 왜냐면 얼굴 자체가 깔끔하지 않아. 약간 흐트러져 있고 코가 약간 들려 있고 그런 형의 미인을 제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아, 싫어하는 그러니까 외모일 굉장히 수 있다? 구체적이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거 캐스팅할 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예뻐서 어. 주목받지만 그냥 흐트러져 있는 그런 형을 싫어하는 것 아 같습니다. 정말? 아 네. 저는 외모 쪽이 그렇게 막 비호 쪽은 아니어서 그냥 오히려 그냥 매력적이다. 그리고 말 그대로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흘려보내는 외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 배우가 다른 쪽에 나왔을 때도 약간 이런 허무하고 뭔가 사랑의 외로움을 타는 여자 이미지가 좀 있기도 한 것 같고 음. 근데 여튼 첫 장면에서 그 장면 자체는 되게 그 여자의 심리 상태를 그냥 잘 보여주는 근데 그리고 저도 앞뒤로 그게 엔딩 장면에 쓰여 가지고 감흥이 한 번 더 좀 두 번째 봤을 땐 더 오더라고요. 음. 마구와 데니얼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부터 좀 다시 넘어가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해요. 근데 마구가 클라이언트한테 의뢰를 받은 것 같죠.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어떤 관광지에 대한 홍보 브로셔를 만들기 위해서 외딴섬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데니얼을 만나고 그리고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된 두 사람이 심지어 같은 비행기에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마구의 모습이었거든요. 분명히 앞에서 그 홍보 브로셔를 만들기 위해서 뭐 조사하고 자료 찾고 할 때 걸어 다니던 건강하고 씩씩했던 마구의 모습인데 장면이 바뀌고 비행기를 탑승할 때에는 휠체어를 타고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모습을 데니얼도 보게 되는 거죠. 마구에게는 일종의 공항 공포증, 환승 공포증 같은 게 있고 공항에서 환승을 할 때 제대로 갈아탈 수 없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승무원들의 도움을 받아봤던 거예요. 그래야 비행기를 놓치는 장면을 상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어쩌면 마구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기여도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비행기 씬에서 언니들이 이해한 마구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 것 같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저는 이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끼어 있는 게 싫다. 붕 떠 있는 게 싫다. 근데 정말 끼어 있는 게 싫고 붕 떠 있는 게 싫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그게 그렇게 싫으면 지금 처음 만난 남자한테 내 스스로 가장 싫은 점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나? 오히려 되게 어필한다고 느꼈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리고 제가 그 장면 제가 그 메모를 하면서 표정이 싫다 이렇게 썼는데 이 남자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 우리 아까 봤었죠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시선을 느끼고 나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온몸으로. 너무 좋아서 까르르 웃고 우유를 흘리면서도 방울 흘렸고 이거 되게 바보같이 막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어필하면서 전 끼어 있는 게 싫어요. 붕 떠 있는 게 싫어요. 너는 붕 떠 있는 걸 가장 많이 즐기는 사람인데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선이 너무 즐겁고 네 인생에서 그게 제일 반짝반짝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얘기하기 잘하신 것 같아요. 왜요? 혜민이 뭔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 이 관점에 대해서. 아니 근데 어느 부분에 어. 대해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사실 그 중간에 껴있는 게 싫어요라는 말이 나중에 데니얼이 한 번 더 하거든요. 그쵸. 데니얼이 하는 말은 되게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난 중간에 껴있는 거 싫기 때문에 루아 남편과 너 사이에서 이렇게 나를 놓지 말아라라는 뭔가 그리고 그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는 부분이 와닿았는데 중간에 껴있긴 싫다고 하면서
늘 껴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이 여자가 이거 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건지 못 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결정하지 못하는 그냥 좀 너무 의존적인 아까 첫 장면도 사실은 저는 그거 몇 번 반복해서 보면서 정말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여자는 저런 모습으로 요리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되게 그 어떤 사람의 아 왜요? 예쁘게 하고 할 수도 있죠. 애티튜드에도 그 사람의 성향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빡빡빡 사무적으로 요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모든 태도에 저 여자 내가 좀 계속 어딘가에 기대를 태세를 하고 있어야 늘 이 마고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그 아까 좀 어필한다고는 했는데 어필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마고가 그걸 인식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늘 혼자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여자애 같은. 그러니까 아 저는 분명히 이용하고 있고 이게 무의식 중에라도 응.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저는 끼어 있는 게 싫어요." 이 말로 남자들을 여러 만났을 거예요. 네. 네. 생략됐지만 네. 분명히 과정에 네. 있었을 왜냐면 이 것이다. 여자는 분명하게 "나 너한테 관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스타일의 여자애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외모는 되게 눈에 띄는 걸로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다 그렇게 모여 있는데 "너 나와서 이거 나와서 해 해보라고. 보라."고. 그러니까 눈에 음. 띄는 여자인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자기는 익숙하고 어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휠체어라는 그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 잠깐의 틈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갈아타는 그 잠깐의 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건데 본인이 그래도 견딜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거를 휠체어까지 동원해 가면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그런데 마고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면 누군가가 결정을 해 주고 누군가가 자기를 끌어주고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서 자기는 움직여야 되는 사람? 저는 사실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아 얽히고 싶지 않네요. 친구로도 얽히고 싶지 않다. 전 진짜 싫어요. 네. 하지만 그러니까 좀 가벼운 그런 캐릭터였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루와 마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루에게는 대가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 모두 사실 마고를 너무도 아끼는 것 같이 보여요. 장면에서 보면 뭐 조카도 톤이라는 조카도 마치 친엄마처럼 집에 찾아오면 마고를 먼저 찾고 그리고 루의 누나 제리라는 누나도 마고에게 굉장히 저는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뭐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라던가 나중에 뭐 수영장에 계속 따라가서 수영을 하고 뭐 하는 그런 장면들에서도 마고를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 이거를 되게 단편적으로 마고를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은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 굉장히 쉽게 어느 가능성을 너무 열어놓고 그렇게 사는 여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사랑스러움이 어느 정도 표현된 영화기는 해요. 데니얼이라는 남자에게 너무 강하게 끌렸을 수도. 근데 저는 방금 얘기하신 부분도 사실 이 마고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한테 애정을 주는 사람들, 뭐 톤이라든지 그 자기 올케라든지, 제리. 다 애정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되게 잔인한 게 책임질 수 없는 애정을 주는 게 사실 제일 잘못한 일인 거잖아요. 자기 마음 관리를 하지 않는 게 그 가족들한테도 엄청난 상처를 준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미 그 전에도 그 마고의 성격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조언을 많이 해요. 이미 수영장 가고 그랬을 때도 얘기하잖아요. 남자 다 똑같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다 지나고 나면 똑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네, 저는 하여튼 이 남자한테 엄청나게 끌렸기 때문에 이전에는 평온하게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던 이 사람이 탈선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애티튜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모른다고 하기엔 이미 성인이니까 너무 네. 근데 생각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20대더라고요. 성인 여자로 이렇게 어느 정도 경험을 한 여자로 알고 되게 일찍 결혼한 여자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데니얼을 먼저 만나고 룰을 만났으면 순번이 저 바뀌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봐도 되게 어리숙하고 어리고 사랑스러운데 뭔가 사회 경험도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남자도 되게 많이 만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루랑 어떻게 뭐 이렇게 좋게 좋게 해서 친구로 했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보호받으면서 했는데 그러다가 데니얼이란 자극을 처음 느껴봐서 그 아이 같은 자기 그건 절대 잔인한 거라서 제가 독려하는 거는 음. 아니지만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순수한 호기심에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저지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28살, 29살로 나오는데 어리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결혼을 그러긴 했잖아요. 하지. 5년을 살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정말 가볍다고 생각했냐면은 토니가 다시 찾아서 이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 달려와잖아요. 그랬죠. 달려와서 네. 다시 룰을 만나잖아요. 음. 그때 정말 그때가 전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남편이 전 남편이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치킨 책이 나온 걸 봤고 지금 만났던 데니엘과도 그 짧은 시간에 벌써 시들해졌고 내가 너무 놀란 거는 토니가 이전 장면이랑 지금이랑 그 조카가 잘한 게 티가 나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요. 음. 너무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감정의 변화를 겪었다는 게 저는 이 사람의 가벼움을 정말 잘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싶다는 뉘앙스를 전 남편한테 풍기잖아요. 근데 그 말조차 또박또박하지 않아. 결국에는 남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나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말이 나오게까지만 하잖아요.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데니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저 되게 충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뭐 바뀌었다라든지 뭐 가벼웠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여자의 삶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엔딩까지 갔는데 죄송해요. 너무 아니에요. 아니 아직 뭐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꼭 영화를 보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사실 도희님의 관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고와 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몇 장면이 나와요. 사실 저희가 영화를 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 장면 중에 저는 한 장면이 아마 치킨 요리를 하고 있는 그 루에게서 마고가 어떤 애정 표현을 좀 요구를 하죠. 그랬는데 루가 사실은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흐느끼면서 마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여자의 입장이 얼마나 굉장히 괴로운 줄 아느냐라고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보는 이제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 마고의 감정을 루가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왜냐면 나중에 결혼기념일에 같이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를 할 때에도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고가 또 권태를 느끼게 되죠. 권태로운 어떤 감정들을.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마고의 어떤 캐릭터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장난은 되게 많은데 대화가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루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부엌에서도 내가 당신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 이런 얘기를 마고가 꺼냈을 때 저는 남편이 깜짝 놀라서 되게 미안해라고 막 할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정서에 또 민감하잖아요. 여자가 되게 힘들게 말을 꺼냈는데 내가 막 이러면 너 천하의 나쁜 놈이야 이런 정서가 좀 있는데 이 남자는 아니 우리 가족이고 나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되게 다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좀 무정하게 느껴졌어요.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보면서 계속 나는 이 남자의 단점이 뭘까? 뭘 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정서불안에 시달리는 걸까? 뭔가가 있을 거야. 되게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결혼 기념일에도 우리 같이 살고 있고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왔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대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 장면에서도 정말 대화를 하고 싶으면 대화거리를 꺼내면 되잖아요. 이 여자는 꺼내지 않아요. 그냥 대화할 거 없어? 이런 걸 그냥 남편한테 던지기만 하죠. 나는 그냥 할 생각이 있었어도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 만약에 이제 데니얼을 만나겠다고 떠나는 거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어쨌거나 노력을 최대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가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마고한테 중요했던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을 못 채워줬고 그래서 이들의 결혼이 파탄이 났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데니엘과 얼마나 짧은 기간 사이에 감정이 식어버리고 둘 사이의 대화가 없어졌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의 문제, 데니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삶의 빈틈을 어떻게 견디지 못하는 마고의 방점을 찍기 위해서 작가나 감독이 그렇게 연출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은 화장실 아 그렇죠. 장면이에요. 네 화장실 장면. 네, 그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네. 네.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네. 저는 별로 이렇게 루와 마고의 관계에서 일단 마고가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일단 저는 마고 자체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했던 건 제 심리 상태에서도 이런 마고 같은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그걸 좀 안쓰러운 마음에서 잘 바라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대신에 루는 그냥 그럭저럭 자기 만족도 할 줄 알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더 원하는 것도 없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정확하진 않더라. 그 사람도 뭐 마고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루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마고는 데니얼을 만나고 데니얼 2를 만나도 늘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애 같은 사랑에서 좋은 거 사랑이 정말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애 같은 부분이 좀 있어서 말 그대로 상대방도 견뎌주기도 하고 빈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이 딱 너가 원하는 형태로만 상대방이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알아서 마음을 읽어서 내가 이렇게 자기 슬픔에 도취해가지고 내가 너를 유혹하는 거에도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야 되는지 알아? 이런 게 진짜 뻔뻔스럽다. 너무 애 같다. 실제로 누군가를 이렇게 희생해서 사랑해본 여자일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루가 마고를 외롭게 만들었다기보다 오히려 마고가 루를 외롭게 만들면 만들었지. 음, 음. 그러니까 루가 마고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마고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없어요. 그치. 아 너무 마구로 우리가 아니 제가 그걸 네. 보여준 게 그거 사실 치킨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 일이잖아요. 그치. 루는. 근데 마고가 기억나세요? 그 장면? 누워 있는데 해가 하늘 중천까지 떴다는 밤이 되잖아요. 이 여자 진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데니엘이 너는 왜 그럼 글을 안 써? 대답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만들면서 들었던 거 저는 루가 마고의 그런 권태로움을 이끌어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고는 정말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릴 때 결혼을 해서 5년차 부부 28, 9의 5년차 부부면 사실은 아마 거의 첫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라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본인의 어떤 그런 기질을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사실은 들었던 것 같고 루가 아니라 데니얼을 통해서도 그런 권태로움이 굉장히 빨리 왔다라는 것은 아마 네, 그 마고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데니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데니얼은 유화를 취미로 그리고 인력거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데니얼의 인력거는 후반부에 가서 왜 마고의 감정을 이렇게 분출시키는 분화구로도 작용을 하잖아요.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에 이제 데니얼이 끄는 인력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에서 마고가 바라보는 데니얼을 향한 시선, 두 사람이 뭔가 거기서 교감을 하면서 감정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직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게 이 인력거라는 게 사실 뭐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누군가를 태워서 목적지를 얘기하면 그곳에 내려주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또 아니고 그래서 데니얼의 직업하고 성격이 어느 정도는 닮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고에게 뭐 호감을 갖고 다가간다고는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은 사실 어떤 행동도 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몫은 이제 마고에게 남겨두게 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집
빼서 두 사람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장면에서 왜 마고가 침대로 올라가잖아요. 보통의 남자들이라면 그냥 뛰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침대로. 그리고 그 뭐 이제 술집에서 둘이 같이 술을 마실 때에도 말로는 유혹을 하지만 말로는 뭐 내가 너와의 잠자리에서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행동으로 뭐 취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연결고리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데니얼이 어떤 결정을 하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데니얼한테 결정 안 했다고 하기에는 데니얼이 다 결정했어요. 라고 저도 생각하세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 자체를 봤을 때도 네. 데니얼은 일단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음. 영화에 나오는 바람핀 남자치고는 이 여자한테 자기 의사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난 중간에 껴있기 싫고 의사 분명하게 다 전달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둘이서 만났었을 때도 음.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지나가는 여자로 대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이 둘이 다시 권태로워졌을 뿐이지 이 남자는 그냥 마구와 또 그럭저럭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일반적인 남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데니얼이나 루 자체는 그렇게 막 이상한 남자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아니 데니얼은 네. 저는 사실 그 질문 던지신 거 완전 반대라고 생각했거든요. 데니얼은 사실 마고가 원하는 답을 친절하게 계속 해줘요. 짜증내지 않고. 이 여자의 그러니까 내가 결정 못 내리겠지만 한 스텝 가고 싶은 그거를 거기에 딱딱 맞춰서 얘기를 해줘요. 그 기념일 보내고 나서도 처음으로 이 데니얼이 있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이 마고가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기념일 어땠어요? 나 안 괜찮았어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간 건데 그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아. 여기서도 빙빙 돌리면서 기억나세요? 그 얘기하려고 왔어요. 어젯밤에 맛있는 저녁 먹었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 듣고 싶었던 말은 괜찮았어요라고 말했을 때 왜 너무 좋지 않고 괜찮기만 했어요? 이 질문을 듣고 싶어서 이 여자가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 남자가 해주잖아. 나 같으면 절대 해주지 않았을 텐데 네가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가 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참고 계속 얘기해줘요. 왜 괜찮기만 했어요? 라고 또 물어봐주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줬는데도 남편이 흉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따위 소리나 하고 여자애는 그래놓고 결국에는 이 말도 남자가 꺼내요. 오늘 하루를 같이 보내줘요 나랑. 이 말도 남자가 꺼내요. 데니얼이. 네. 계속해서 그런 결정적인 얘기는 이 남자애가 다 했었고 침대에 들어갔을 때도 진짜 저는 이 부분도 또 하나 제가 꼽는 최악인데 들어갈게요라든지 남자가 들어갈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린 문으로 여자애가 따라 들어와가지고는 그 남자의 데니얼의 침대 안으로 쏙 들어간 맞아요. 다음에 그랬죠. 남자가 바로 덮치지 않으니까 빠르빠르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아 진짜 최악이다 얘는. 진짜 너는 맞아야 그 된다 장면이 이런 저도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제일 그래서 이 남자애는 사실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야. nothing. 난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울기 시작하잖아요. 당신한테 달렸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울면서 남편한테 상처 줄 순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남자는 nothing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다 명확하게 너랑 하루를 보내든지 아니면 가세요라든지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라든지 뭔가 이 남자는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군요. 네. 언니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데니얼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견해를 들으니까 좀 저는 되게 좀 신선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전에 데니얼에 말씀드렸듯이 대해서? 데니얼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은 마고가 하게 저는 그래서 비슷한 두 사람이 만난 것 같다는 생각도 일면은 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서로 자기를 보여주기만 하고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얽히질 않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좀 충분히 도인님 생각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속내는 비슷할 거야. 수준이 비슷하니까 만났지. 내가 갑자기 왜 두 사람을 싸잡아서 저희가 몰고 가는데 근데 사실 이 마고와 루 데니얼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이 영화가 전개가 되긴 하지만 그 중간중간 영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장면들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뭐 저는 마고가 다니는 수영장에서 뭐 젊은 여자들이나 나이 든 여자들의 대화 장면이라던가 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던 제리가 다시
후반부에 나타나서 마고에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라던가 여러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혹시 언니들은 어떤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나요? 정말 근데 샤워씬이 음. 저는 이 영화 뭐 이렇게 사랑 하다가 그게 사랑 영화였다고 기억하다 그 장면을 보면 '아 사실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지.' 했던 그 샤워씬은 어떤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조금 감탄할 정도로 나이 든 여자의 생몸과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뭐 "헌 것도 새 거야. 새 거였어."라든가 뭐 "새 것도 곧 뭐 이렇게 낡아져." 뭐 날가 이런 네. 내용들이 그 그냥 근데 거기서도 눈 끔뻑끔뻑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마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 예. 마고 미안하 근데 그게 네. 아기 때의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저는 마고같이 행동하진 않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마고 같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 근데 제가 5년 전에도 이 영화를 봤었을 때 어른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진짜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하여튼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음. 도희님은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수영장 씬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다 보여주니까 여성의 몸을 몸에 진짜 대해서 그냥 되게 이게 현실 정말 민낯이야 이게. 맞아. 이런 걸 보여주는 느낌 들어서 수영장 씬도 기억에 남고 저는 계속 어떤 게 좀 기억에 남냐면 남편의 남편이나 데니얼도 나중에 만나고 나서 등이 계속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마고는 계속해서 남편 등에 매달려요. 그리고 음. 가끔씩 서로 마주보는 때가 있긴 한데 보통은 다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어요. 처음에 등장할 때도 음. 그랬고 그 가족들 다 가고 나서도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고 남편 등 뭔가 하고 있는 남편 등에 여자애가 매달리고 음. 계속. 근데 데니얼은 항상 앞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음. 계속해서. 근데 둘이 만나고 나선 또 등으로 나와요. 아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제발 내가 정말 내 친동생이라면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내가 애정을 주는 사람이라면 남자 등이나 남자 이런 거에 좀 집착하지 말고 네가 인생에서 뭘 원하는지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살아라 제발. 뭐 가끔 그냥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저는 뭐 끼어 있는 게 싫어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어. 제가 마고의 성향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지금 갑자기 어 궁금해집니다. 각자 네. 마고의 마고의 자기 그러니까요. 그 캐릭터 있었었던 적도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못해서 우유부단하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모호한 말, 상대방이 결정해 주길 바라면서 결정을 피하고 되게 잔인한 말을 돌려 이렇게 그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제가 얘기하는 편이에요. 네. 바로 그냥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네. 네. 아니 라떼님은 좀 다를 것 저는 같은데. 패리 끼치기 싫어서 저도 행동할 때는 마고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없지만 마음 상태에서는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축 처져서 걸어가 나도 모르게 좀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말 안 해도 누가 좀 알아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고 정도의 마음으로는 근데 이 마고는 그게 인생 전반에 푹 젖어 있어서 좀 그래 보이는 거지 그래도 20대 초반에는 약간 이거를 남자한테 바라거나 상대방한테 바랬던 적이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음. 음.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마고가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강하게 끌리는데 그 끌림을 선택하기에는 내가 지금 뭔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짝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지 조금 지루해진 것 같은데 이 강한 끌림을 내가 선택해도 될까라는 그런 고민에 있어서는 그럼 그렇게 그 그렇게 고민도 생각하지 안 했을 것 같아.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전 그런 고민할 수 네네네.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고민은 제가 해야 되는 고민이잖아요. 남편한테 "상처 줄 수 없어요." 라면서 우는 거는 그 고민 자체를 상대방 남자애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싫다는 거죠. 음. 고민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원래 남편 루랑 헤어질 때 되게 마음 아팠다고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남편이 상처받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너 마음 떠났으니까 가라."고 하는데 얘가 막 울잖아요. 정말 최악의 인간형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장면이 저는 영화 물론 뭐 굉장히 좋은 장면도 많았지만 루와 마고의 이별 장면도 너무 저는 가슴 아프게 봤거든요. 혹시 두 분한테 그 장면은 어떻게 저는 되게 루가 그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다가오진 않았는데 거의 그렇게 그리지도 않잖아요. 근데 막 그런 얘기가 이 헤어지는 장면에 나왔던 대사인지 마지막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난 너랑 정말 평생 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괴로워하는 마음 아프죠. 지금 보면 그냥 루랑 마고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애였을 때 만나가지고 쿵짝도 맞고 장난도 잘 치고 서로 그 유머 코드도 맞고 되게 좋았었을 것 같은데 마고는 사실 모든 사람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없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던 거지. 얘도 뭔가 진지한 대화다운 대화도 해보고 자기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마치 내 어두운 면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은데 불타는 애정도 원하고. 근데 어린 거죠. 그 제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응. 이렇게 누구나 틈은 생기기 음. 마련인데 사실은 그 틈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견뎌야 된다는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요 정도는 갖고 있고 누구나 관계할 때 어느 정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개념조차 없는 애가 아니었나. 그냥 마냥 순수하고 사랑스러움만 받고 싶었던 여자였던 것 같은데 여튼 이별 장면에서는 되게 아프지는 이렇게 의외로 아프지는 않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마구가 막 또 방파제 같은 데 달려가 가지고 너무 몇 초 만에 그냥 물론 달려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돼 갖고 뭐 몇십 분이 더 1시간이 더 기댔지만 그 장면에서 몇 초 만에 뒤를 보면서 그 데니얼일 것 같은 남자를 향해서 활짝 웃어 버리고 마무리가 확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루와 마고도 사실 그렇게 단단한 관계가 아니었을 수는 있겠다. 그 루에게도 이번 기회가 성숙해지고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 막 이게 그 메디스 카운티의 달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거랑 애들이 이별하는 거랑 이제 약간 농도 깊은 이별과는 조금 저한테는 와닿지는 않고 그냥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이별이었다. 이걸 이제야 하는가 보다. 요 정도? 음. 네. 라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고가 그냥 정말 달려가서 데니얼과 재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화의 아마 클라이막스는 아마 이 장면일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정말 짧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 두 사람이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빈 집 예. 같죠? 집의 공간에서 만나서 가구들이 하나씩 채워져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되게 열정적인 섹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스리섬. 그죠. 쓰리썸. 요새 말만 쓰리썸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또 너무나도 서로에게 익숙해진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장면으로 전환이 돼요. 혹시 언니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최악이다? 아니 제가 앞에서 이미 더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앞에 루가 문제가 있어서 둘의 관계가 이렇게 갖고 얘네가 더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시 권태로워졌다. 그렇게 특별할 것 같았던 데니엘과도 소파에 정말 무료하게 기대어 앉아있다. 화장실 씬이 또 나온다. 아니 저는 지난 1회 때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인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랑의 가치관이 확고해지는 어떤 면에서? 부질없다. 저게 정말?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이라고 하지만 저게 1년일 수도 있고 길면 3년까지도 짧게 볼 수 있는데 강렬한 끌림이 올 수도 있고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이제는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사랑을 좀 내가 선택하게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보면서 5년 전에 봤을 때는 그 영화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거든요. 내가 저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헷갈렸는데 요번에 최근에 어젯밤에 찾아보면서 다시 보면서 아휴 저걸 내가 바라지 않게 된 1%라도 바라지 않는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한 잘 컸다. 잘 컸고 책임지는 사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릴 수도 있고 속으로 고민도 할 수 있고 있지만 만약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책임질 줄도 알고 그리고 저렇게 자극주구적인 사랑이 별로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음.
그런 깨달음을 이 장면에서 얻으신 예, 거군요. 그래서 이게 약간 교육용 전 깨달음은 전혀 아, 없었습니다. 깨달음은 없었어요. 그냥 네. 최악이다. 최악이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느낀 감정은 오히려 아니 저는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가족같이 이렇게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는 너무 중요하고 그 관계가 지금 나를 되게 불행하게 하면은 되게 아픈 결정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건 남녀 관계 당연하고 남녀 관계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우리 간의 관계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되게 괴롭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진짜 빈틈을 못 견디는 건지 그거는 진짜 생각을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전자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어, 용기 있게 선택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자의 캐릭터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본인이 혼자 이미 스스로 잘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 의존적이고 누군가가 해주는 어떤 판타스틱한 어떤 거기에 끌려가기만을 바라는 사람이라서 인 것 같아요, 문제가.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삼자가 봐서 그런 거지 내가 마치 사랑에 빠져 있다면 내가 이거 변태를 견딜 수 없어 이 사람을 선택한 건지 이게 사랑이 이성적으로 딱딱딱딱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면 나도 확신을 잘 못할 것 같아요. 특히 내가 이미 약속한 사람이 이미 있다면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마구처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에 커피는 몇 잔 마실 것 같은 마셔보고 마셔봤는데 아, 너무 얘가 귀엽다.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를 유혹한다 유혹한다 싶으면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긴 아, 하거든요. 근데 대놓고 유혹하잖아요, 어쨌든 데니얼은. 라떼님이 한 개 네. 라떼까지는 마셔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나는 아니다. 그리고 진짜 데니얼이 진짜 그냥 이용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언제 너한테 유혹했어? 우리 그냥 잠깐 마신 것뿐인데 이렇게 뺄 수 있는 여지를 줬을 것 같은데 데니얼은 진짜 확고하게 자기 사랑을 만약 그렇게 전하면 저는 오히려 그 상태에서 결정하기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고가 굉장히 취약한 캐릭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감독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장면은. 왜냐면 뭐 그냥 두 사람이 바로 나른한 어떤 일상을 보내는 장면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둘이 그렇게 막 설레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 죽겠는 그런 장면들로 갔다가 어떻게 권태로워지는지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영리하게 저는 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 감독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이렇게 연출할 수 있었을까? 나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와닿았지만 그 연출하는 방식이 좀 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후반부로 가면서 좀 더 좋은 역시 영화였던 것 같아. 감독님.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 사실 이게 끝일 줄 알았지만 마지막 장면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마고가 놀이기구 타는 장면이 사실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뭐 이 장면 중간에도 나오긴 하는데 언니 마지막 장면은 혹시 어떻게들 보고 해석을 하셨나요? 저도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희님의 얘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놀이기구가 이 영화 끝날 때는 안 나오는데 처음에 데니얼이랑 타고 갔을 때 둘이 엄청 신나하다가 딱 놀이기구 끝났을 때 내렸을 때 표정 생각나세요? 네. 갑자기 화내주고 네. 둘 다 이게 뭐지? 뭐지? 이런 네. 표정이잖아요. 결국 놀이기구는 타는 거 잠깐이고 내려야 되잖아요. 저는 마고가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살 거다?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요. 공허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원인을 찾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바꿀 수 없다면 이 빈틈을 견디지 못한다면 저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놀이기구를 탄 상태로. 그럼 바닥에 땅을 디디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좀 그렇게 느꼈어요. 뭔가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은 마고의 모습을 거기에서 읽으신 건가요? 그냥 벗어날 수 없는 빈틈을 메울 수 없는. 저런 방식으로 산다면 저 여자가 남자들을 만나는 건 저 음. 놀이기구 타는 거랑 똑같겠구나. 그런 느낌. 네.
동의하시나요? 저도 저 동의하는 부분이 크고 특히 그 여자 마고가 그 놀이기구를 좋아한다고 데니얼한테 타고 가자고 했을 때 그 놀이기구 타는 동안에는 "어떤 짓도 할 수 없다. 이게 뭐 비 때문에." 이런 멘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했을 때는 혼자서 타고 있는 행복한 여자의 모습이어서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제는 그냥 남자 받아들였나 없이도. 보다. 받아들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음. 데니얼 2로 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갈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나 하지만 막상 도희님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여튼 놀이기구 좋아하는 그 기질은 놀이기구 잠깐의 그거 하는 기질 그리고 실제로 데니얼하고 타고 내렸을 때 정말 다시 보니까 확 네, 맞아요.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를 아직도 놓치지 못했던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 좀 안타깝네요. 저는 근데 조금 다르게 봤던 게 앞에서는 같이 하는 누군가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좀 마지막 장면에서는 혼자 그냥 네. 오롯이 혼자 그 놀이기구를 타는 마고의 음.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처음에는 되게 쭈뼛쭈뼛해요. 아마 이제 혼자의 어떤 시간을 약간은 조금 낯설어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놀이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에 동화가 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는 조금 마고가 다른 너무 해피엔딩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진짜 이게 사랑이 뭔지를 본인이 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장면을 저는 감독이 좀 연출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알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그래? 같은 여자는. 혼자 살았어요. 도희님한테 이런 멘트를 듣다니.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말고 결혼 너무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많이 만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 전 정말 마고 같은 왜냐면 제가 관계에 되게 애정을 많이 쏟기 때문에 저는 마고는 예쁜 외모를 갖지 않았으면은 본인한테 아무 선택지가 없었을 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본인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흥청망청 막 그러니까 살아가는 걸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놀이기구 같이 저한테 다가왔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나중에 도희님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네, 이번 받아야 될 것 얘기하고서 같다. 되게 낭만주의적이고 사랑 위주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좀 오해할 저에 뻔했는데 대한 굉장히, 분석을 지금 현실적이고 하시는 근데 거구나. 사랑에 굉장히 책임감이 의리 강한 있네, 사람이구나. 의리녀. 그럼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네, 것 굉장히 같아요. 탐이 나는 사람이다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사귀고 싶죠. 의심하지 말고 도희니까 연애해라 이런 느낌인가? 오늘의 또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한 줄 평을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한 줄 평은 사랑은 누군가를 통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다. 와, 진짜 보셨어요? 진짜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진짜 지난번에도 그러고 왜 이러시고 정말. 근데 마고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멘트를 계속 해줘야 돼. 도혜님 같은 분한테는 이런 멘트가 왜 저래 이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마고 같은 기질이 있을까봐 늘 저를 제가 이렇게 도희님이 마고를 데려다가 혼내주고 싶다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는 듯이 저도 제 자신한테 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에 다 하지 말고 네 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그리고 만약 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올인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면 올인하지 말고. 네. 근데 올인의 의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한테 올인은 진짜 다 올인인 거예요. 네.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라떼님의 사랑. 네. 그래서 그런 이건데 네. 그래서 도희님의 한 줄 평이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지네요. 네. 근데 저의 한 줄 평은 다른 거는 얘기할 게 없었어요. 그 삶의 빈틈을 다 메꿀 수는 없다. 그 문장이 너무 다가왔기 때문에 네, 삶의 빈틈은 다 메꿀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내 삶의 빈틈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지 그거는 진짜 아까 라떼님 얘기하신 것처럼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인생의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해서 깨달아 가겠죠. 근데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사실 되게 오래 만난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우리 너무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 원래 안 맞는 사람이었어. 뭐 그때도 그랬고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빈틈을 다 메꿀 수 없어. 나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했던 걸까?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변명하자면 이 빈틈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약간 일화 때 말한 단념하고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그 빈틈? 삶의 음. 빈틈을 다 메꿀 수는 없어라는 근데 이 말이 나온 맥락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다른 남자를 쉽게 선택하는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다르네요. 같고 네, 달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상처에 딱지가 생겼을 때 긁지 말고 떨어지게 놔둬라. 같은 그건 맥락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제발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미리 써와서 그거 읽지 말고 그냥 솔직한 저는 키워드를 아니, 얘기를 영화 해줘봐요, 그런 제발. 생각을 했어. 아니 정말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뭐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나면 간질거리지. 간질거리고 막 떼고 싶은데 그러면 더 큰 상처가 난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왜 딱지가 되는 거지?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조 감독님의 맥락이 궁금해지긴 하지만 네, 이거는 제가 따로 이제 방송 왜냐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네, 방송 끝나고 얘기를 오늘도 우리만 탈출하는 따로 해드리고요. 오늘 그 우리도 사랑일까와 함께한 오늘의 살롱은 어떠셨나요?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저도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어요. 짧네요. 근데 전 조 감독님의 솔직한 이야기를 일화보다 다음에 들을 수 있기를 제가 따로 바라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네, 저희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과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이메일을 만들었거든요. BOOKCINESALON 북신의 살롱 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한자 한자 정성 들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와 함께 찾아올 텐데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